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제가 매매했던 거를 보면서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투자자라면 누구나 할 법한 고민들,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매했었던 내용들을 영상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 안에서 제가 했던 매매에 대한 복귀, 그리고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럽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댓글란에 카페 링크를 안내를 해놓고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에 가입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돼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읽어보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수익 극대화를 한다는 거 투자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거죠. 근데 수익 극대화를 하는 거, 시도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과정에서 항상 리스크가 동반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계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계좌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좋다? 뭐 여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잘하면은 너무 좋은 게 맞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양날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수익 극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하게 시도해야 된다. 그냥 꾸준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극대화를 시도하지만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 자체는 저는 그냥 디폴트처럼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종목은 수익 극대화를 시도해서 잘 됩니다. 여기서 크게 수익을 내는 거죠. 뭐 이런 조합 자체가 결국에는 손익비를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하나하나로 쪼개서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도전하는데 계속 깨지기만 한다? 그럼 이상하죠. 잘못된 거겠죠. 당연히 깨질 수도 있지만 성공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 번에 성공을 하기까지 계속 도전을 하려면은 이 실패의 과정에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내고 있는데 이거를 계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좀 커버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결국엔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도전을 한다라고 했는데 매매를 다양하게 하겠죠. 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에 집중할 수도 있고, 하지만 꾸준하게 매매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은 수익 극대화까지 무난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종목이 있고요. 수익 극대화까지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글러먹은 종목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데서 저는 무리하게 수익 극대화를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제가 수익 극대화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팁인 것 같아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미 충분히 유리한 곳 안에서만 한다. 근데 이 테스트는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거쳐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중에서 나 괜찮아요,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매매하고 있는 종목 중에 좀 존재감을 뽐내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만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감을 뽐내는 종목에서 제가 대체로 어느 정도 초기 포지션, 초기 균형을 유리하게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니까 당연히 유리한 상태에서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이 되기 전에 존재감을 내뿜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좀 실패하거나 마무리되는 종목들은 대체로 이 안에서도 그냥 플러스 수익 조금 나는 거 있고 마이너스 손실 조금 나는 거 있고, 결국에는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이 자체만 그냥 카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약간의 플러스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요 전제에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종목에서 되게 확실하게 포지션을 취해가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매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판단할 때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죠. 굳이 매매로 따지게 되면은 돌파 트라이 하면서 여기서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대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많아지니까 트라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분명히 10만원 위로 올라서게 되면 괜찮은 상황이고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나 이런 것도 괜찮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못 갔죠. 못 가면서 초반에 매매하다가 생각보다 힘이 별로네 하면서 사실 이때는 접었습니다. 끝냈어요. 여기서부터 매매를 이어온 건 아니거든요. 접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종목을 관심있게 봤고 관심있게 보면서 관찰도 열심히 했고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파동은 어떤지 실제 매매해보면서 느껴본 거죠. 그러면서 이때 포기하면서도 생각은 하죠. 다음날 근데 10만원 이거 위로 갈 수도 있긴 있겠다.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하면은 해야지 라고 생각은 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점이 좀 재고 따지다가 되게 빠른 건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바로 잡으면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약간의 불신이 있었던 상태라서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늦게 행동했습니다. 늦게 행동했기 때문에 제 매매가 달라지죠. 여기서 빨리 행동했으면은 바로 돌파 매매를 해버리면 되는데 돌파 이후에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는 매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받아가면서, 근데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리밸런싱 해주면서 포지션 계속 변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했고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 이 자체에서 플러스가 났다 마이너스가 났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매매한 지 얼마 안 됐고 시작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결과물보다는 포지션 자체를 좀 유리하게 괜찮게 현재 파동에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 자체에 집중을 해요. 제가 이 종목을 제대로 매매한다면은.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토대로 나중에 수익은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 초기 상태에서는 당장 플러스 마이너스 요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이고요. 물론 여기서 그냥 단타 스캘핑으로만 한다면은 그냥 그때그때 타이밍 잡아서 매매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포지션을 잡은 이유가 스캘핑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좀 유리한 비중을 확보하면서 이 10만원 위에서의 시합을 해보려고 준비를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체로 끝까지 이렇게 신경 쓰면서 매매를 했고,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상황보다 단순히 평단만 놓고 보더라도 훨씬 더 좋아졌을 거고 비중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거의 끝에 가서는 10만원 부근으로 굉장히 잘 붙여놨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었고요. 이 좋은 상황에서 오늘 괜찮은 파동이 나왔죠. 나오자마자 제가 만약에 초기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든든한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첫 번째 분봉에서 1봉, 2봉 확인도 안 하고서 첫 번째 시가에 바로 매수, 이런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면서 시작 시점에서 절대 오지 않는 가격대의 덩어리 물량을 가지고 고비중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매매하면서 수익 바로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비중 채우면서 쭉 매매를 한 거고, 이 이후의 상황은 솔직히 이제는 이쯤 되면은 다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시죠. 어떤 식으로 매매해도 수익은 납니다. 이미 포지션 자체를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이제 고점 박스 부근에서는 제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수익도 챙기고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기회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비중도 채워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요렇게 매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내 평단은 올라가겠죠. 올라가지만 실현 수익은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유리함이 점점 사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종목을 끝내면서 마무리하게 된 매매인데요. 딱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매매는 결과에 너무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수익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거,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면서 X나 세모 종목들은 그냥 그 자체로 결과를 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좌 안에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는 거고, 그 결과 역시도 플러스를 합산으로, 통계적으로 합산으로 꾸준하게 하게 되면 플러스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괜찮게 살아남은 종목들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큰 수익으로 만드는 거. 여기서 그러면 수익 극대화를 했었을 때 수익률 얼마에 끊는다, 언제 전량 매도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첫 번째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내 포지션의 유리함이 상실되면은 그 종목이 더 갈지언정 미련 없이 끝낸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거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내 포지션이 유리하더라도 이 종목이 이제 유리함 대비해서 내가 이 종목이 좀 빠지거나 눌리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더 이상 매수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힘이 다했다 아니면은 요런 상황에서 매도를 끝냈었던 이유도 요런 파동이 나올 때 제가 매수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매하면서 수익 극대화랑 실현 수익을 챙기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었기 때문에 이미 유리함이 어느 정도 상실됐었고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면은 저는 더 이상 유리한 덩어리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DS 단성 매매하면서 이 안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익 극대화랑 연결된 이런 노하우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익 극대화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매매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뭔가, 그리고 수익을 조금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좀 되게 평소 매매보다 훨씬 더 많이 내기 위한 뭔가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선택권이 여러 개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매매를 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어니스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막 이렇게 매매를 많이 붙여가지고 매수도 계속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매매의 회전을 높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이 똑같은 흐름에서도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매수 찍어 놓은 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런 비슷한 매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매수 매도를 아예 안 하다가 더 나중에 확실하게 더 좋은 기회를 잡으면서 예를 들면은 그냥 이럴 때 매수를 빡 했는데 나중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비중을 더 늘려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선택인지 아니면은 머니스님이 이렇게 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그런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답변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선택이 맞다. 여기에 좀 동의를 하고 싶고요. 단순 선택인 건 맞아요. 근데 단순 선택을 하더라도 할 때 하더라도 그때의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하면서 하는 그런 주관적 선별의 차이는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매매했다기보다는 여기서 거래 자체를 많이 하면서 회전을 높이면서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비중 키우고 수익 극대화 시키면서 마무리한 선택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일봉 때문이에요. 일봉에서 요 고점 부근의 구간이 이 밑에서 보게 되면은 급격하게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도 이 고점 박스 부근에 여기서의 흐름 자체가 20% 위에서 이제 상한가 아래서 거기서 형성됐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저는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상한가 가도 스무스한 흐름에서는 분명히 변질이 될 거고 상한가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또 이게 흐름이 좀 애매하게 안 좋게 보여질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대외적으로 좀 미국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앞두고서 좀 몸살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을 때 수익 극대화를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생각해도 상식적인 말인 게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 안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안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막 마인드도 깨질 수가 있고 말 그대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게 되니까 비효율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처럼 매매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매매 회전을 높이지 않은 채로 비중을 높이는 그런 수익 극대화를 하려면 또 그걸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는 구분을 안 주고서 그냥 그때그때 유리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방향을 좀 밀어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방향을 밀어붙이든 아니면 그때그때 원하는 선택을 하든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요한 거는 이 앞에서 이 포지션을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의 차이고, 포지션을 잘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매매 회전을 높여서 수익을 챙겨 먹는 선택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매매 확 줄이고 극단적으로 매매 안 해버리고서, 전에 제가 그런 매매 보여드린 적도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좋은 물량 가지고 킵하면서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살지 말지만 판단하다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담백하게 조금씩만 팔고 말고 요렇게 하는 선택 해도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론은 이 유리한 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이 이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한테 되게 자주 요청하시던 거예요. 매매하던 것 좀 보여줘라. 실전 매매 좀 보여줘라. 이런 얘기 과거부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이유로 못 보여드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3일에 걸쳐서 4일에 걸쳐서 막 그 이상일까지도 매매했던 결과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바이낸스를 찍혀있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할 만한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매일 영상 찍을 때마다 주제적으로 하나씩 팁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많이 앞으로도 참고해 보시면서 주식하는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상 말고도 그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투자클럽 하는 부분 있잖아요. 투자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실제 더 많은 거를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고 실제로 이제 종목 찍어서 매매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매수 매도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지만 어떤 비중으로 사고 파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따라할 수 있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드리면서 매매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개인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받을 수 있게 코칭 받을 수 있게 항상 질문 답변 열어두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 도움 받아갈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단 부분 댓글란에 그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